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로와 코파가 껴있어서 저번 이적 시장에 비해 늦은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스날은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내보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생부터 보겠습니다. 라얀은 저번 시즌 성공적인 임대 시즌을 보내고 약 480억 원에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말만 임대였지 브렌트포드가 아스날의 장부를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임대 후 선택 이적으로 한 거라 이미 영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등번호는 22번을 유지했습니다. 1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아마 램스데일이 늦게 나가서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챔스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한 칼라피오리를 약 670억 원에 때론 10%를 붙여서 영입했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 아래에서 공격적인 센터백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스날 전술에 적응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린 왼발 멀티 수비 자원, 프로필만 읊어도 희귀한 자원을 적당한 가격에 영입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등번호는 최근 낸 골키퍼들만 달았던 33번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건너온 오데리그 경합 1위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입니다. 저번 시즌 하베르츠와 라이스가 번갈아 뛰던 8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적당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많고 전성기에 있는 선수를 나름 적당한 가격에 데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번호는 웰백, 다비드 로이즈, 로콩가가 달았던 23번입니다.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키퍼인 네투를 1년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본머스에서 이미 카라바오컵에 출전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임대 기간 동안 베테랑으로서 좋은 역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등번호는 로우와 램스데일이 달았던 32번입니다. 리버풀, 맨시티, 첼시를 거쳐 아스날까지 오게 된 라임 스털링입니다. 저번 시즌 애매했던 좌측 주전 공격수 자리에서 경쟁하고 사카의 백업까지 맡을 수 있는 선수로 만족스러운 영입입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면 고주급이었다는 건데 주급 삭감을 한 데다 첼시에서 주급 보조를 해주고 임대료까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넬슨에게 주던 돈 그대로 스털링에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번호는 나일스, 은케티아, 터너가 달았었던 30번입니다. 방출된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엘네니와 세드릭은 계약 기간이 다 되어 팀을 떠났습니다. 엘네니는 나름 괜찮았던 기간도 있었지만 둘 다 진작에 나갔어야 할 선수인데 꽤 오래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노 타바레스가 라치오로 약 130억 원에 세론 25%를 붙여 임대 후 필수 이적으로 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입했을 때보다 비싸게 팔았고 세론까지 붙였기 때문에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티어니 대신 잠깐 뛰던 기간도 있었고 운동 능력은 참 좋은 선수인데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 로콩가는 세비야로 임대 후 선택 이적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선택 이적 이적료는 약 180억 원에 세론 25%를 달았지만 세비야는 이적 자금이 부족해서 영입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원금 회수도 어려울 것 같아 아쉽게 됐습니다. 에밀 스미스로우가 플럼으로 약 600억 원에 이적을 했습니다. 잘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팀의 체급이 올라오고 2년간 아르테타의 전술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잔부상도 심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시즌에 얼굴을 많이 비쳤던 골키퍼 칼헤인이 라리가 승격팀인 레알 바야돌리드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선방은 괜찮지만 발밑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해오기를 바랍니다. 한때 헤이랜드에서 큰 기대를 받았었던 찰리 파티노가 라리가 2부 팀인 데포르티보로 약 180억 원에 이적을 했습니다. 데뷔골을 넣었을 때가 생생한데 챔피언십 가서도 아쉬웠다는 거 보면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괜찮게 받았습니다. 파비우 비에이라가 친정팀인 FC 포르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아스날에서의 활약은 좋지 못했고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라 잘 보냈습니다. 이적 조항은 없지만 포르투에서 주급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 은케티아가 약 530억 원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했습니다. 임팩트 있던 경기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고 좋은 가격 받고 팔았습니다. 아론 램스데일이 약 440억 원에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나름 22-23 리그 베스트 골키퍼인데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저번 시즌 호러쇼에 비해선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리스 넬슨이 이적 조항 없는 임대로 풀럼을 떠났습니다. 실력에 비해 주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매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급 보조는 있다고 합니다. 넬슨도 한때는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성장을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해준 에두 디렉터입니다. 메리노 딜이 질질 끌린 거 제외하고는 이적료도 다 만족스럽고 일처리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스털링 임대는 거의 칼 들고 협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르테타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아직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첸코는 등번호를 35번에서 17번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소년 대표 때부터 7번을 달고 성인 대표팀에서도 계속 달고 있는 걸 보니 애착이 있는 번호 같습니다. 은우한 내리가 완전히 1군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번호를 63번에서 53번으로 변경했고 이제는 아카데미 경기를 아예 뛰지 않고 있습니다. 스켈리는 아직 뛰는 것으로 봐서 1군 근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활약 중이던 장신의 스트라이커 시도우비 마틴이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6세 이하 팀에서 한 경기 10골을 넣을 정도로 골 감각이 좋던 유망주였습니다. 아스날 톱이 하베르츠와 유리몸 제주스밖에 없기 때문에 컵대회 출전 기회를 노려볼 만도 했다고 봤는데 아쉽습니다. 어제 올라온 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아스날 스쿼드를 보면 마르티넬리가 11번이 아닌 10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시즌 10번을 달기 위한 빌드업인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텐이 있어 보이는 유망주 영입보다는 어느 정도 증명된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승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방출도 만족스럽게 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은 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력 외 자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득점감을 데려오며 팀의 체급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과연 아스날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뭐든 하나라도 들어야만 하는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